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오늘은 엑셀 함수 첫 번째 시간으로 sum, 합을 구하는 거죠. sum if, 조건에 부합한 내용이 된 합을 구하는 거고요. average 평균, average if, 조건의 평균, 그다음에 개수, 그다음에 이제 추수나 매치, 어떤 걸 선택하거나 또는 어떤 그 일치하는 걸 찾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맥스, 최대값, 민, 최소값. 라지와 스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n번째로 큰 값 또는 n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와 같이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만, 곧바로,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축제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 축제명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세어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제명에서 우리가 여섯 개의 축제명 중에서 네 번째 축제명을 찾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뭘 쓰느냐가 중요하죠. 자, 일단 추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추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한번 여기다 놓고 해볼게요. 추스. 자, 여기에서 추스가 어디에 있나요? 그 다음에 탭. 그리고, 요 함수 삽입 누를까요?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추수는 인덱스 넘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인덱스 넘버 해서 이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인수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인덱스 넘버는 골라낼 인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요때는 숫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숫자만. 자, 인덱스 넘버는 1부터 254까지의 수이거나 1부터 254까지의 수에 대한 참조나 수식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인덱스 넘버의 값에 따라서 얘가 1이면 value 1, 여기 요 값을 우리가 찾고요. 얘가 2면 value 2, 얘가 3이면 value 3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죠.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인덱스 넘버에서는 0이라는 값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value 1, 2, 3, 4 이렇게 순서를 찾아가는 것이라서 0번째를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제가 얘를 이렇게 지우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여기다 우리가 얘를 뭐 남강 유등 축제 뭐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어, 또는 여기다가 고려라고 쓸 수 있겠고요. 밑에다가는 탭키 누르시면 탭키 누르면 내려갑니다. 고려, 그 다음에 여기는 사과, 그다음에 여기는 뭐랄까요? 아파트. 뭐 이런 어떤 목록이 있다면 하는 거죠. 자, 이런 목록에서 우리가 이 값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수식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자, 1. 뭐라고 나옵니까? 남강 유등축제. 자, 밸류 1을 찾아가죠. 자, 여기는 2 누르면 여기는 고려. 여기는 이제 우리가 3 이렇게 찾으면 여기다가 사과 이렇게 찾아갈 수 있죠. 자, 추수에서 문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서 지켜야 될 것은 인덱스 넘버는 0이 들어갈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또 쓰려면은 탭키 누르고 또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확인 누르니까 value라고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value, 그럼 수식의 오류나 참조가 잘못되었을 때가 되죠. 수식의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value가 나올 때, 이런 거는 내가 수식을 잘못 썼거나 어떤 또는 참조셀을 잘못 인용했거나 했을 때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수정해야지. 뭐,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렇게 구해 볼게요. 항구 축제 네 번째라고 되어져 있죠. 자, 클릭하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써야 되거든요. 여기서.
자, 이렇게 놓고요. 이꼴, 그 다음에 추스, 자, 탭키 누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엔터를 쳐버렸네요. 자, 여기다 를 놓고, 함수 삽입 누르고요. 자, 축제명에서, 이 축제명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여기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4가 들어가고요. 차례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문자니까 그냥 남강 이렇게 바로 쓰고요. 예, 남강, 유등, 축제. 만약에 자격증 시험에서 나온다면 이런 값들, 문자들 이런 것들은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탭. 그 다음에 여기는 민속, 문화, 축제, 탭. 그 다음에 지구촌, 축제, 탭. 그 다음에 항구, 축제, 탭. 그 다음에 화성, 문화재, 탭. 칠십리, 축제. 자, 물론 여기는 지금 현재 6까지 있지만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1부터 6까지, 자,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의 목록보다 큰 값이 들어가서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를 거는 밸류 1부터 밸류 6 사이의 목록에서 골라야 되는 거니까, 7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4. 그럼 요게 나오죠? 항구축제라고 확인.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매치라고 하는 것은 매치가 뭐예요? 일치하는 것 이런 뜻이죠. 그죠? 여기서 화성문화재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자, 화성문화재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매치 함수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번째, 다섯 번째 위치에 있네요. 자, 그러면, 자, 눌러놓고 한번 볼게요. 자, 삽입. 자, 여기 보면 검색할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할 범위가 있고요. 여기 일치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일치 유형을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클릭해 볼게요. 일치 유형은 되돌릴 값을 표시하는 숫자로 1, 0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0일 때는 반드시 똑같은 것. 이 검색할 값과 똑같은 값을 내가 이 검색할 범위에 찾을 때. 자, 요거는 1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값을 찾을 때.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정렬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정렬되어졌을 때 있죠? 네, 정렬되어졌을 때. 자, 1은 비슷한 값을 찾을 때도 얘도 마찬가지로 정렬되어졌을 때예요. 여기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순서가 없죠. 정확한 것만 찾으면 되니까 여기에선 얘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0. 자, 문자일 때는 무조건 0입니다. 비슷한 것을 찾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확인 눌러볼게요. 옆에다가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이꼴하고, 자, 매치. 자, 문제를, 지시문을 잘 봐주세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화성 문화재가 여기는 화성문화재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으로 다 알 수 있겠지만 아주 많은 이제 목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눈으로 셀 수가 없죠. 또 세다 보면 우리가 실수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자, 매치. 자, 탭 매치 함수 삽입. 자, 검색할 값은 뭐죠? 여기서 화성문화재예요. 자, 화성 문화재 이렇게 제가 썼고요. 검색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사이의 목록에서 화성 문화재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죠. 자, 여기다가는 뭐예요? 1. 자, 그러면 여기 1은 또 여섯 번째라고 나오네요. 그죠? 또 여기다가 우리가 뭐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또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요. 네, 여기다가는 뭐가? 0. 자, 탭키 눌러볼게요. 안 나오네요. 자, 확인. 자,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근데 왜 여긴 값이 안 나올까요? 지금 제가 검색할 값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니까 화정문화재라고 했네요. 화성문화재인데 이렇게
값이 틀리면 안 되겠죠? 예, 화성문화재. 화성문화재 다섯 번째 위치에 있네요. 자, 여기는 제가 다시 1. 자, 다섯 번째라고 나와 있네요. 자, 마이너스 1. 값이 안 들어가고요. 자, 1은 비슷한 값을 찾는 거예요.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1을 쳤는데 다섯 번째 나오네. 이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는 다섯 번째인지 아는 거지. 눈으로 확인을 안 했었을 때는 요 값이 1일 때는 비슷한 값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지 못하겠죠. 반드시 여기는 0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확인. 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구촌 축제가 몇 번째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자, 여기다 우리가, 자, 지구촌, 축제.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이라고 나오죠?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1, 자, 뭐, 여기는 비슷한 것을 찾는데 똑같이 나와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0 이렇게 놓고 쓰셔야 해요. 확인. 자, 지구촌 축제는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다시. 자, 화성문화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지금 요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따가는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추수하고 매치라는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상당히 많이 이제 복잡하겠죠. 이때는 지문을 잘 읽어줘야 돼요. 그러기 전에 추수와 매치, 이런 함수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문법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단순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카운트 A와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카운트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 한번 쓸까요? 자, 카운트라고 하고, 한번 여기다가 쓸게요. 자, 카운트는 전체 문항 이렇게 쓸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문항은 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이꼴하고 카운트. 자, 탭키. 자, 함수 삽입. 자, 그러면 자, 카운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카운트 할 거예요. 그런데 0이라고 나오네요, 결과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렇게 카운트와 카운트 A가 있죠?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예요. 숫자만. 카운트에는 문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카운트에 들어간 밸류의 값이, 강사님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여기서.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얘가 아니라 여기가 얘는 뭘로? count A 또는 여기다 우리가 얘를 1. 자, 이렇게 제가 좀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는 숫자. 여기는 1 문항이니까 문자.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equal count. 자, 이렇게 놓고요. 자, 함수 삽입. 자, 여기를 이렇게 목록을 잡아볼게요. 뭐로 나와요? 이거 정상적으로 나오죠? 확인. 자, count A를 갖고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죠? 카운트 A. 자, 여기 똑같이 전체 문항. 자, 여기다가는 우리가 카운트 A. 함수 삽입.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실제적인 문항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범위를 잡아본다면 여기 똑같이 6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카운트와 카운트 A의 차이점. 카운트는 숫자만 센다. 카운트 A는 숫자, 문자 다 셀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이제 공백은 못 세는 거예요. 공백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count A는 정답 개수. 정답 개수는 뭐예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정답에 어떤 표식이 되어져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count A는 뭐를 셀 수가 없다? 공백은 셀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이렇게
equal count A 하고요. 함수 삽입 누르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이 범위 안에서 문자가 들어있거나 숫자가 들어있는 것을 셀 수 있다. 자, 취소 4개 나와 있지만, 자, 여기다가 내가 얘를 그냥 1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5개라고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숫자나 문자, 특수 문자 다 셀 수는 있지만, 뭐가 된다? 공백은 셀 수 없다. 자,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공백을 셀 수 있게끔 만들 때가 있죠. 지금처럼 정답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틀린 부분은 건너뛰었다면, 비어 있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카운트 블랭크라고 하는 걸 쓴다. 자, 카운트, 숫자만 센다. 카운트 A, 숫자와 문자와 특수문자, 뭐 이런 것도 셀 수 있다. 카운트 블랭크, 공백만 센다. 이것을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써야 할지를 잘 판단해 주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함수 2 예제, 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썸과 썸 if가 있습니다. 썸과 썸 if. 자, 여기에 보면은, 썸은 합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전체 축제 수 이렇게 센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니까, 축제의 수니까 카운트나 카운트 A나 카운트 블랭크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비어 있는 걸 세지는 않을 거니까 또 두 개로 이제 좁혀지겠죠. 카운트와 카운트 A. 자, 지금 전 여기에다가 이렇게 6을 해놨고요. 여기에 대한 요 함수는 지금 우리가 카운트 A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즉, 저는 요 문자를 기준으로 셌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썼다면, 거기다가 이렇게 카운트라고 썼다면, 자, 카운트는 뭐예요? 숫자만 세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잡거나 또는 여기를 범위를 잡으면 됩니다. 자, 시작일, 요것도 중요한데요. 요게 날짜 형식이라면 이렇게 셀 수가, 날짜 형식이 아니네요. 즉, 내가 여기 이제 이렇게, 0이라고 나와 있다는 건 날짜 형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취소. 자, 이렇게 직접 문자로 썼죠. 그죠? 예, 직접. 우리가 이렇게 쓰진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다 내가 얘를 10월 01, 뭐 이렇게 쓰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셀 수는 있어요. 예, 숫자 형식이니까요. 자, 한번 또 그냥 해볼까요? 10월 18일. 그 다음 밑에다가 한번 이렇게 놓고 카운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잡아볼게요. 자, 그러니까 2라고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래서 확인 다시 한번 한 겁니다.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자, 전체 참여 업체 합계. 참여 업체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를 구하는 건 우리가 썸이죠. 썸.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이꼴 썸. 소괄호 열고 함수 들어가서 이와 같이 범위를 잡고 엔터. 자, 이러면 나오면 되죠. 평균, 에버러지라고 해요. 에버러지. 자, 에버러지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냥 에버러지. 자, 에버러지. 자, 참여 업체 평균. 이렇게 해서 에버러지를 구할 수 있죠. 이때 소점 아래 뭐 두 자리, 뭐 한 자리 이렇게 구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표시 형식을 좀 이용하기는 직접 이렇게 이용할 수도 이용합니다만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함수로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걸 아직 안 하니까 이렇게 표시 형식 가서 우리가 예를 누르면 이렇게 소수점 자리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한 자리로 이렇게 조절했습니다. 자, 최대 참여 업체. 최대 참여 업체는 참여 업체 값을 우리가 이제 표시하자 그러면 여기는 자, 여기서 120이죠. 우리는 맥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최대 참여 업체의 축제명이 아니라 참여 업체. 그럼 여기다 얘를 우리가 맥스.
소괄호 열고, 요렇게. 엔터.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항구 축제, 즉, 참여업체, 최대 참여업체 축제명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제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자격증 시험에서는 아까처럼 뭐 최대 참여업체를 구해라. 뭐, 요렇게는 나오지 않겠죠. 좀 더 복잡하게. 지문이 조금 더 다양하게 결합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참여업체 축제명을 하라 그러면 어떤 함수 쓰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자, 인덱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매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맥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세 개의 함수 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치하고 맥스는 배웠죠. 자, 인덱스는 안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최대 참여업체 축제명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구했느냐를 볼게요.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인덱스에서 어레이, 로우 넘버는 뭐가 되냐면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는 거죠. 네 번째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칼럼 넘버 1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얘를 옆으로 이렇게 옮길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여기에 참여 업체의 최대값을 구해야 합니다. 그죠? 최대값. 자, 맥스 최대 참여 업체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거를 눈으로 쫓아가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최대 업체가 120 여기니까 이꼴 맥스 하고 함수 삽입 눌러서 자, 그다음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확인. 자, 그런데 이제 120인데 이 122라는 그 참여 업체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자, 120이라는 이 값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위치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까 뭘로 구했었죠? 우리가 아까 여기에 계산함수 예제에서 여기에 이제 매치라고 하는 걸로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또 구해봅시다. 자, 앞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있을까요? 예, 차근차근 써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꼴 자, 매치. 나중에 결합해야 되는데 일단 매치하고 자, 이 값이 검색할 값이 100 뭐야 그죠? 예, i의 17에 있는 값. 이 값을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그죠? 이 범위에서 일치 유형은 얘가 지금 정렬되어져 있지는 않죠. 그죠? 정확한 걸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기다가 뭘로? 여기다 0. 그럼 몇 번째 위치에 있나요? 네, 네 번째 위치에 있어요. 자, 네 번째 위치에 있다는 것은 네 번째 열에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행에 있다는 거네, 행에. 자,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에서 네 번째 행에 있다는 얘기네요. 네 번째 행에. 자, 그러면 행과 열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서 몇 행, 몇 열에 무엇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게 우리가 인덱스예요. 여러분들 고속버스나 뭐 기차나 이런 시간표를 볼 때 어떤 지역에서부터 어떤 지역까지를 행과 열을 이렇게 교차해서 보면 거기에 대한 가격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해볼게요. 자, 인덱스. 오다 썼네요. 어쨌든 인덱스. 자, 그 어레이 로우 넘버 컬럼 뭐 넘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조건 첫 번째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레이 배열이에요. 뭐 이렇게 정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또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만 정해도 돼요. 다른 것을 찾아갈 필요가 없죠. 첫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그죠? 네, 이렇게 자, 로우 넘버라고 했어요. 행이에요. 아까 몇 번째 행이라고 했었죠? 네 번째 행. 칼럼 넘버. 몇 번째 열에 있죠? 자, 우리가 범위를 잡은 것은 이렇게 잡았죠.
우리가 범위를 잡은 것은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행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행, 2행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이렇게. 자, 세어본다면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범위를 잡았을 때에 뭐 다 아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얘를 여기다 적어놨네요. 1, 2, 3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다 우리가 얘를 1, 2, 점점점점 6. 요거는 행이고요. 그죠? 예, 요거는 우리가 열이에요. 1, 2, 3, 4,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즉 여기에 우리가 사행 중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것을 교차시켜야 되죠. 분명히 축제명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를 이렇게 교차해야죠. 여기를. 만약에 지역이라고 하면 두 번째 열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또 이름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 세 번째 거를 해주시면 돼요. 즉,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내가 축제명이면 여기는 1, 만약에 지역이면 여기는 2, 여기가 이제 위원장이면 여기는 3,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최대 참여 업체 축제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제명은 첫 번째 열에 있으니까 여기다 얘를 1. 자, 이렇게 구하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어, 항구 축제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한 번에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한 번에 구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내려가고. 자, 이때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어떤 거부터 구하기 시작했죠? 어떤 거부터? 예. 자, 참여 업체 중에서 최대 참여 업체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부터 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맥스죠. 그 다음에 뭐예요? 걔가 몇 번째 위치했느냐? 그 다음에 걔가 행과 열로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해야 돼요. 먼저 행과 열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뭐 쓰실 때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어떤 값을 모르는데 그거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눈으로 구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1열에 여기는 4행이야.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확인해서 구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인덱스나 매치, 맥스 이 세 개를 이용해서 구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순서대로 그 최대 값을 알고 있어야 돼. 여기다 얘를 우리가 맥스, 그다음에 소괄호 열고 함수 삽입. 자, 우리 여기 범위를 이렇게 잡죠. 자, 그다음 확인 누르지 마시고요. 자, 여기 앞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여기다 뭘로 쓰면 되냐면요. 여기다가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일단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다 클릭하고 요 앞에다가 뭐라고 이제 매치. 그 다음에 match 매치 소괄호까지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 매치란 함수명을 클릭하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몇 번씩 해볼게요. 자, 검색할 범위. 범위는 어디예요? 예,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일치, 유형은 정확한 걸 일치해야 되겠죠? 0. 그럼 이제 네 번째가 나오겠죠? 자, 확인. 그 다음에 인덱스를 써서 걔를 확인하러 버립니다. 여기 1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 다시 인덱스. 속어로 열고, 함수 삽입을 인덱스 누르고, 함수 삽입. 예.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로우 넘버가, 여기 잘못됐네요. 왜 잘못됐냐면, 얘가 지금 요 매치라는 부분은 뭐예요? 매치라는 부분은 값이죠. 그죠? 예, 행에 대한 값이에요. 행에 대한 값. 그런데 얘가 지금 어레이에 있잖아요. 어레이에.
array는 이제 위치, 어, 범위거든요. 범위.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요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쉼표를 하나 찍으세요. 그 약간 위치가 이동돼요. 쉼표 찍고 인덱스 가볼게요. 자, 위치가 이동되죠? 그죠? 자, 이때 array 누르고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어떤 범위를 딱히 정한 게 없으니까요. 요렇게 정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또는 이렇게 정해 놓는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정해 놔도 되고요. 이렇게 정해 놔도 되고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열. 그죠? 여기서보다 열을 1, 열, 확인. 그럼 여기 이렇게 한국 축제라고 나오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지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쭉 한번 또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 맥스를 처음 써봐요. 맥스. 그 다음에 여기서 참여 업체. 아, 잠시만요. 이렇게 쓰지 말고요. 자, 맥스 속어를 열고 함수 삽입을 주로 이용하는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범위를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지 마시고요. 요 맥스 함수 앞에다 딱 놓으시고 쓰세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매치 소괄호까지 딱 열고요. 그리고 다시 매치를 딱 누르면 이렇게 MAT 잘못 썼네요. 그죠? 제가 MATCH 매치라고 쓰면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소괄호까지 딱 소괄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소괄호 안에 있는 함수가 지정되고요. 소괄호 밖에 있으면 소괄호 밖에 있는 함수가 지정됩니다. 검색할 범위는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자, 일치 유형은 0이고요. 자, 그래 똑같은 방법이죠. 여기다 놓고요. 앞에다가 인덱스 속어로 열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클릭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인덱스는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첫 번째 거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array는 범위인데 얘가 값으로, 행의 값 또는 열의 값으로 들어가. 이게 만약에 열이면 요 서괄호 안에다가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쉼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매치에 관련된 것이 뭘로? 이렇게 열로 가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쉼표 하나만 쓰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로우 넘버로 가고요. 이게 값이라면 뭐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우리 여기다 얘를 행의 값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쉼표 하나만 찍었고요. 자, array.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자, 칼럼 넘버 1 이렇게 하고요. 자, 확인 이렇게 눌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자, 최소 참여 업체. 최소 참여 업체는 뭘까요? 여기에서 이거를 하고 민이죠. 민. 그죠? 최소니까 민, 최대, 맥스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요. 뭐 엔터. 칠게요, 저는.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문법이 복잡하면 뭐 이런 연습도 좀 필요하겠죠. 민까지 하고 함수 삽입 누르고 넘버에서 범위 잡고 그리고 확인. 사실은 이제 시험에서는 시험에 대한 가장 큰 기준이 뭐예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내에 우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렇게 처리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빠르게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어렵고 뭐 좀 더 오래 생각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이 좀 빨라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것처럼 그 문법을 많이 익히면 그게 좀 빨라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러다가 문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면, 함수 하나하나에 대한 함수 삽입을 눌러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최소 참여업체 축제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최소 참여업체가 뭐예요? 30이잖아요. 30이 여기 있네요. 여기에 대한 지구촌 축제라고 하는 예를 찾아보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자,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를 가지고 만들어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맥스랜다.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얘를 인덱스, 매치, 민. 네, 이걸 가지고 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올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죠. 자, 수거를 열고 함수 삽입 작은 값 30으로 나왔고요. 자, 확인 눌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놓고 확인. 자, 다시 앞에 가서 우리가 매치 속어로 열고 매치 함수 누르고 함수 삽입 그리고 여기다가 범위 그 다음에 일치 유형은 정확한 걸 찾아야 되니까 0. 또 확인. 앞에 가서 인덱스 속어로 열고 함수 인덱스 누르고 함수 삽입. 자, 그다음에 여기 확인. 자, 그런데 우리는 요것이 행의 위치에 있어야 되네요. 여기다가 쉼표. 그리고 다시 인덱스. 자, 어레이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 잡을 거고요. 칼럼 넘버는 1.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네, 1. 확인. 이렇게 지구촌 축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순위 참여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순위 참여 업체. 이순위 참여 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순위는 우리가 1등부터 6등까지 해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큰 값. 그게 이제 n번째로 큰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맥스는 최대 값, 그 다음에 라지는 n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큰 값,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써야 돼요. 여기다가 이꼴 라지, 속어를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 삽입.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배열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몇 번째로 큰 값, k가 이제 n번째 값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2, 그럼 두 번째로 큰 값, 여기를 3, 세 번째로 큰 값, 또는 맥스 대신에, 그러니까 라지 대신에 미너스라고, 그러니까 맥스 대신에 라지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얘가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가. 여기는 지금 한 두 번째니까 2,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확인. 80 나오겠죠? 이순위 참여업체 축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자, 라지. 속어로 열고요. 여기다 함수 삽입 누르고요. 자, 범위를 잡고요. 두 번째로 값 가지고 오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매치를 써야겠죠. 속어로 열고요. 매치를 클릭하고 함수 삽입. 그 다음에 검색할 범위는 얘가 이렇게 검색할 범위가 되겠죠. 유형은 0을 써야 하고요.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확인. 자, 찾아볼게요. 1, 2, 3, 4, 5. 다섯 번째 위치에 있었네요. 그죠? 인덱스를 또 갖다가 써볼게요. 속어로 열고, 자, 인덱스 클릭하고, 함수 삽입.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확인. 그리고 여기에서 쉼표, 인덱스에 가서 여기에서 확인. 자, 그 다음에 5순위 참여업체. 5순위 참여업체는 다섯 번째로 큰 값을 찾는 거죠. 그죠? 예, 다섯 번째로 큰 값.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도, 5순위 참여 업체. 예. 여기는 스몰이라고 했네요. 그죠? 요거는 사실 좀 스몰이라고 하는 걸 썼다면 이제 뒤에서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5순위 참여 업체는 제가 여기를 좀 무리하게 스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쓰느라고 이렇게 좀 썼던 것 같고요. 자, 여기 좀 바꿀게요. 자, 5순위 업체 그러면 여기다가 음,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뭐 뒤에서 후순위에서 두 번째 참여 업체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뭐 이게 좀 맞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스몰 몇 번째로 작은 몇 번째로 작은 가장 작은 게 미니잖아요. 그죠? 네, 그 이제 그 몇 번째로 작은 것 그럼 이제 스몰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추수를 잠깐 봤었잖아요. 자, 위크데이라고 하는 거 좀 한번 살짝 좀 보고 넘어갈게요. 위크데이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위크데이는 어, 숫자로 요일 값을 돌려줍니다. 자, 이거라고요. 써볼게요. 위크데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함수합의. 자, 시리얼 넘버라고 나와 있고요. 리턴 타입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부터 7까지의 수를 구합니다. 라고 했어요. 1부터 7까지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구하는 게 아니라 1부터 7까지의 숫자를 돌려준다. 근데 이때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셀 거냐 이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결과의 유형을 결정하는 수 1, 2 또는 3입니다. 일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1,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2, 월요일 0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유형을 쓰십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을 쓰십시오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가 요렇게 좀 날짜를 요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시리얼 넘버, 리턴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는 내가 얘 값을 이렇게 딱 눌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5월, 2024년 5월 1일이 무슨 요일이냐예요. 자, 무슨 요일이죠? 여기 수요일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일요일부터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요거는 자, 네가 지금 여기 일요일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냐? 아니면 월요일부터 자, 요거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요일부터냐, 월요일부터냐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요렇게 자, 시작이 1이잖아요. 시작이 1, 2, 3, 4, 5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그죠? 1, 2, 3, 4, 5, 6, 7. 7일 동안에 요일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이때 시작하는 요일을 어떤 걸로부터 할 거냐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시험의 조건이 주어지거든요. 자,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라고 지정되니까 거기에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유형 1로 시작해라, 유형 2로 시작해라, 뭐 이런 말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3, 2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3. 그러면 이때 여기라고 3이라고 나온 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자, 1월부터 시작했다면 1, 2, 3, 4가 나오는 거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했다면 1, 2, 3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즉, 지금 여기에 보여지시는 요거는 결국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리턴 타입으로 작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주어진단 말입니다. 유형 1로 시작해라, 유형 2로 시작해라 이렇게 주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저기 리턴 타입.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하고 싶어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뭐가 돼요? 4. 그건 결국 1월부터가 기본이네요. 그죠? 예, 근데 유형 2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2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그죠? 여기도 내가 얘를 이렇게 놓고. 자, 쓸게요. equal weekday. 네, 통일성을 가져야죠. 여기는 뭐 1을 썼다가 0, 1을 썼다가 이렇게 되면 값을 가지고 무언가 표시해야 될 때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제대로. 그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바뀌어 버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얘, 여기다 우리가 얘를 지금 제가 여기다가 2를 썼는데 리턴 타입을 여기다 1을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다 똑같이 또 2를 써야겠죠. 그죠? 확인. 자, 이런 식으로 쭉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요일은 자, 추스를 이용하래요. 추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추스. 추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함수 삽입 딱 누르고요. 자, 인덱스 넘버죠. 자, 여기는 뭐가 돼요? 자, 만약에 유형 2부터 시작해라. 유형 2를 이용해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월이 들어가야 돼요. 월. 여기가 무조건 1이잖아요. 1. 그죠? 근데 유형 1로 시작해라. 그러면 여기가 1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무 말이 없다.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뭐 유형 1인지 유형 2인지 그런 말이 없다. 그럼 그냥 무조건 1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 2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면 여기다가는 얘를 뭘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맨 위에다가는 뭘로? 자, 여기다가 이제 리턴 타임, 값이 들어가는 거죠. 1이 되면 여기는 월요일, 여기가 3이 되면 여기가 수요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인덱스 넘버. 그런데 요 인덱스 넘버는 여기에 따라서 얘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즉, 여기에 대한 요 값을 우리가 위크데이라는 것으로 숫자로 돌려주면 그 숫자를 활용해서 네가 월요일부터까지를 구해라.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거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다가는 우리가 위크데이 하고 속어로 열고 이렇게 적는다면 여기다가 문법이 아까 어떻게 적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위크데이가 적었잖아요. 그 여기 위크데이 얘를 속어로 열고 손가락 닫고 속어로 열고 손가락까지 닫고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속어로 열고 속어로 닫고 그죠? 예,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 함수 수식 입력줄에서 위크데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뭘로 번호, 번호를 날짜, 그 다음에 리턴 타입 2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요. 2. 그죠? 그리고 확인. 뭐 이렇게 우리가 얘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요일인데요. 뭐, 그거는, 뭐, 여기다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일만 썼지만, 여기다 이렇게, 예, 월요일,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월요일, 월요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쓰면 되죠. 가도록 할게요. 자, 수, 금, 월인데요. 그러면 요거를 또 이렇게, 아까 좀 우리가 좀 추수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위크데이를 먼저 하고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순서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위크데이. 이걸 먼저 구해야지 그 다른 걸 또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값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구하잖아요. 함수 삽입. 자, 시리얼 번호, 날짜, 리턴 타입은 2. 그 다음에 확인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요 위크데이 앞에서는 다시 추수를 가겠죠?
그리고 소괄호 열겠죠? 그리고 추스를 누르고요. 함수 삽입을 눌러요. 그럼 여기에 이제 value 1. 여기다가,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유형 2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유형 2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이런 거 쓸 때 오타 생기면 안 됩니다. 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확인.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뭐, 추수, 매치, 맥스, 민, 이제 등수하고, 그 다음에 sum, if와 average를 구하는 거를 해내요. average, if, sum, if. average는 뭐, 아까 구했으니까요. 자, 이때 sum, if는, 어떤 조건이 만족한 자료의 합을 구하는 거고요. average if는 똑같아요. 어떤 조건에 만족한 그 결과의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자, 여기에서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4월 판매량 중에서, 4월 판매량 여기 이렇게 했네요. 4월 판매량 중에서 판매량이 1000 이상의, 1000 이상의 판매량에, 1000 이상의 판매량에 총 합계를 구해야 돼요. 즉, 판매량이 1000 이상이라면 이 부분의 요 값,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값,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값, 그 다음에 얘 값, 그 다음에 얘 값, 얘, 얘, 얘까지만 이렇게 해서 쫙 구하네요. 그죠? 예. 자, 평균은 이것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평균을.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계를 구한다면 여기다 구할까요? 자, sum 속어로 열고 함수 삽입 누르고 자, 쭉 이렇게 하고요. 확인. 그럼 이게 구해지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처럼 요거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그죠? 자, 일단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자, sum. 자, 요 경우는 이렇게 구하는 거네요. 여기에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물론, 에, 범위를 잡으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죠? 여기까지네요. 자, 요것에 대한 합계를 구한 거예요. 1000 이상에 대한 합계. 평균은 이렇게 구해지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 얘를 에버러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전체를 다 구할 거고요. 자, 아까처럼 1000 이상의 판매량의 총합계 평균을 구한다라고 하면 4월 판매량 중에서 1000 이상의 판매량의 총합계의 합, 그 다음에 4월 판매량 중에서 1000 이상의 판매량 총합계의 평균을 구한다고 한다면, 자, 이거 놓고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에버러지 속으로 열고 함수 삽입 누르고요. 자, 여기다 일일이 이렇게 땅땅 클릭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해 볼게요. 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걸 또 이렇게 해서 범위를 잡으면, 자, 그냥 이렇게 해서 얘를 지우고, 네. 헷갈리면 전 이렇게 그냥 잡을게요. 제가 헷갈려서 이렇게 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sum if와 average if에 대해서 한번 문법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equal sum if
속으로 열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4월 판매량 중에서 만 이상의 판매량에,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죠, 이거. 조건. 총합계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레인지는 뭐냐면, 여기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합을 구할 값이 있는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러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아까 제가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될 거고요. 조건은 1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때를 이렇게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점. 합수를 구할 범위는 어디에 있죠? 예, 여기죠.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됩니다. 여기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확인. 자, 그럼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자,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죠? 평균도 아마 이렇게 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평균. 또 똑같아요. 자, average, if,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 삽입, 자, range, 요거죠? 그죠? 크리테리어, 조건이죠? 조건은 뭐예요? 이거에 대한 1000,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범위는 여기죠. 이렇게 확인.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간단하게 보여드렸죠. sum if와 average if의 문법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조건, 그 지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입하느냐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수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등수. 자, 여기 참여업체 순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얘가 1등, 얘가 2등, 그 다음에 얘가 3등, 그 다음에 얘가 4등, 그 다음에 얘가 5등. 이렇게 눈으로 좀 구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랭크, 그 다음에 EQ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함수 삽입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함수 삽입에서 여기 첫 번째 넘버는 순위를 구할 기준값이에요. 자, 기준값이라기보다는 순위를 구할 값이죠. 이 48등, 48. 얘가 이 범위 내에서 얘가 몇 등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EF는 범위예요, 범위.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즉, 이 셀에 있는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는 것을 아는 거고요. 여기는 자, 뭐라고 나오냐면 순위를 정할 방법을 정하는 수입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큰 값을 1등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0이냐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 작은 값을 기준이 1등으로 해서 얘를 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여기다가 내림차순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0. 하거나 아니면 아예 쓰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때 조심할 거는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를 따라서 0이나 생략하면 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오름차순 한다면 여기 1, 뭐 2, 뭐 이런 식으로 얘를 적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는 0 이렇게 적어 놓고 할게요. 확인. 자, 이렇게 어머나 여기가 왜 이렇게 닿냐면 사용자 지정에서 일반으로 안 가 있나 보네요. 일반. 갈게요. 자, 그리고 얘를 쭉 채우기 핸들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뭔가 틀리죠? 여기까지는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여기다 틀려요. 이건 제가 미리 구해놓은 거고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값이 어디에서? 요 범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구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에 얘가
요 값이 이 범위에서 또 요 값이 또 요 범위에서 이렇게 이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여기에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이제 절대 참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절대 참조. 자,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해 놓고요. 자, 여기에서 요 부분이 요 범위 이 값이 어떤 범위에서 걔가 몇 등인지를 구해내야 되니까 그 값은 절대가 들어가면 오히려 안 되는 거고요. 요 범위의 값은 F4를 눌러서 반드시 절대로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요구값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 총합계에 왕구명의 이제 등수를 구하는 거예요. 총합계를 가지고 얘가 몇 등인지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등수, 순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꼴 랭크 EQ, 자, 함수 삽입, 자, 넘버 어떤 거예요? 얘가 그죠? REF 어디에서? 요 범위에서. 그런데 이 범위는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위치가. 자, F4번.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물론 가장 작은 값, 얘를 1등으로 줄 거라면 우리는 1, 0이나 생략이 아닌 1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큰 값을 1등으로 줄 거라면 여기다가는 0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얘를 생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다가는 뭘까요? 생략할까? 네, 확인. 쭉 채우기 연결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1등, 얘가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3등이, 예, 3등, 4등, 뭐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예, 여기서 이렇게. 자,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함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